바른경제TV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참여는 2월 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2%대 상승률이 나타나줬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아졌고요. 또 이제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스탑은 장중에 30%대 하락률이 나타나줬고요. 또 폐장 후에는 16%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은값은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어제 거래일에는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줬습니다. 버진 갤럭틱에서 소식이 나와줬는데요. 이 버진 갤럭틱은 이르면 13일에 시험 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스페이스 X도 연말 정도에 민간인 4명을 대상으로 우주 여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우주 관련 테마들이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상황도 보시면요.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36명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니까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57% 올라주면서 3,104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파란불을 켜내더니 다시 또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0.78% 오름세에 나타내주면서 96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도 살펴보시면요. 1.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422선, 42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시면요. 시장이 좋은 만큼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717종목이 오르고 있고 139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1,19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224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급 주체별로 포지션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과 다른 포지션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고 있고 개인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은 259억 원, 기관은 2,771억 원을 순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3,191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03억 원, 기관은 328억 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개인만 1,541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 10개 종목 내에서는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대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더 좋습니다. 3.6%대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역시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52조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5.75%대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36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개 종목 외에도 오늘 세방도 잘 가고 있습니다. 세방은 자회사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회사인 세방전지가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세방의 주가도 지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고가보다는 조금 빠진 모습에 음봉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지금 역시나 15%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방은 세방전지의 최대 주주인데요. 이 세방전지는 최근에 2차 전지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세방 리튬 배터리가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방까지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코오롱인더입니다. 코오롱인더의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21%대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4분기의 영업이익이 400%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감돌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오늘 새내기 종목인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장 초반에 급등을 하더니 지금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7%대 하락률이 나타나면서 31,5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요. 이 솔루엠은 지난 2015년에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해 설립된 전자부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주요 생산 제품을 살펴보시면 반도체 집적 회로와 전원 장치, 전자 가격 표시기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5위에서 10위 종목까지는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모두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10위 종목 외의 종목에서 지금 벨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셀 종목 살펴보시면요.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셀은 지금 8%대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벨셀은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국책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현대차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양봉을 형성하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은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진 모습의 음봉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급등세는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13%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대주산업 역시도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73.7%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등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지금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에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안트로퀴노노를 주성분으로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업체인데요. 임상 이상 시험 중에 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9,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으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수가 좋은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업종을 보시면 지금 의료 정밀 업종에서 3%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비스업 역시도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 가스업과 화학, 전기, 전자, 철강, 금속 등의 업종이 지금 좋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수가 좋은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방송 서비스, 오락 문화, 컴퓨터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개 종목으로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화학, 네이버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기아차, 카카오게임즈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의상색이 안에 블랙으로 바뀌셨네요. 아, 네. 너무 이게 흰 것만 있다 보니까 네. 검은색도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뭔가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네. 네. 아, 근데 제가 그래도 넥타이는 빨간색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게 왜 네. 그러면요. 빨간색이 그래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이 오. 장대항봉. 장대항봉. 네, 오늘 앵커님도 네. 약간 100% 빨간색은 아닌데 붉은 계열 입고 네, 왔죠. 붉은 네. 계열이네요. 네. 이 장대항봉 한번 외쳐주셔야 되는 같이 거 할까요? 아닌가요? 같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혼자 하기 좀 네. 민망한데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씩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장대항봉. 네, 이렇게 저희 장대항복을 외쳤는데 그런 만큼 우리 지수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코스피 시장 거의 2%까지 방금 전에 찍었다가 1.98%까지 올라주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도 1%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시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실적일 겁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66개 회사 상장사들 네. 보니까 매출은 좀 줄어들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또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아까 전에 앵커님이 장대항복 외쳐주셔서 또 네. 빨간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번 주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 주 파란색 많이 나오고 네. 해서 아이고 주식 망했네 망했어 하시는 분들이 다시 기색이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종목도 좀 올라가겠지 하는 네. 기대감을 갖고 좀 주식 투자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적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매출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매출과 순이익이 전망보다 낮게 나온 반면 이 컨센서스보다 네. 또 영업이익은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전국으로 봤을 때 4분기 때 또 3차 대유행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상당히 좀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66개사라고 아까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네. 뭐냐면은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이 2,200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뭐 너무 3%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들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줄면서 기업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 때문에 매출을 어느 정도 들었지만 나머지 좀 괜찮은 편이고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왜 늘었는지.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면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면 매출이 줄어들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매출이 줄어들면은 이 사무 집기 뭐 이런 거 펜이나 아니면 책상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거를 더 구매해야 될 걸 또 구매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네. 또 인력도 또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인력 새로 안 뽑고 음.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뭐 해고를 한다든지 뭐 밥값을 줄인다든 밥값 주는 걸 줄인다든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 절감 나서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실적 자체만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중요한 건 바로 예상치를 뛰어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증권가의 예상을 뛰어넘은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효성 TNC 세 가지를 좀 꼽겠는데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입니다. 치과 네, 관련, 치과. 네. 이가 튼튼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플란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업계에선 최고로 좀 많이 유명한 회사고 또 중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중국에는 그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 할 돈도 그동안 없어가지고 일반 서민들 잘 못 먹고 사니까 많이 임플란트 시장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경기가 좀 좋아지고 서민들도 점점 이 GDP가 올라가니까 임플란트 네.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당히 좀 수익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다 증가를 했고 매출은 뭐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6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 14% 올랐고요. 자, 아무튼 중국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등등 영업 해외 법인의 영업을 하고 있고요. 원가율 개선 등등이 있고요. 이런 점들이 상당히 오스템 임플란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말고도 LG 디스플레이와 또 효성 TNC도 컨센서스보다 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면서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디스플레이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이 118%나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매출은 조금 올랐는데 4% 높게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예전에 작년, 재작년까지 막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힘든 종목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 때 집콕 생활자들이 이 TV를 많이 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LCD, LED 이런 것들을 많이 잘 만들기 때문에 네. 급격하게 또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과. 자, 그런 코로나 수혜주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TV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OLED 뭐 이런 것들 플라스틱 OLED 같은 경우도 출하가 증가를 했고요. 지금 효성 TNC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마스크 스트랩 수요가 급증한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아울러 이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부문도 4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봤는데 네. 너무 급등을 했어요.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서둘러서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 세 종목만 보면 사실 좀 아쉽잖아요.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의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삼성생명이 또 좋게 나왔어요. 삼성생명이 지난해 1조 7,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1조 클럽이긴 했는데 어쨌든 네. 이 컨센서스보다 6배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3% 이상 꾸준히 주는 금융주 핵심 삼성 이 생명보험회사 1위 네.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대우건설도 상당히 좋았고 컨센서스 대비 기아차는 어제 많이 오르더라고요. 자동차주 관련해서 네. 많이 오르고 또 좋았고 그리고 LG이노텍, 미래에셋, 대우 등도 이 컨센서스 대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50% 이상까지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높아질 대로 높아진 눈높이를 더 웃도는 좋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지금 다 컨센서스를 다 상회하는 것처럼만 들리거든요. 그런데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기업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포스코 그룹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포스코 그룹에서 IT 계열사인 포스코 ICT가 좀 영업이익과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밖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위아, 효성중공업, 롯데정보통신, 삼성 SDI 등도 영업이 흑자를 냈는데 컨센서스보다는 10%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근데 제가 주식을 쭉 해보니까 네. 이 주가가 반드시 실적대로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적대로만 가면 얼마나 이 주식 돈 벌기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쉽죠, 사실. 네, 그래서 대내외적인 네. 이 상황이나 주가가 비싼지 또 안 비싼지 경영자가 어떻게 여러 가지를 어떤지 좀 판단을 하고 좀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드렸고요. 또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는 모두 실적만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 의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주제로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미국의 게임스탑 이야기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임스탑 공매도 헤지펀드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이 대단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게임스탑처럼 우리나라도 공매도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한투연에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을 하면서 공매도 세력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네. 이
게임스타 공매도 여기 반대해서 네. 그 전에 게임스타처럼 레딧의 대화방, 월스트리트 배치 있었죠. 이것처럼 K스트리트 배치 운동을 펼치가 됐는데요. 네. 이 정의정 한투현 대표님은 우리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를 반대한다 막 하고 네.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네, 이 스튜디오 했는데 요즘 공매도 이 선봉장에 서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또 뉴스에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버스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백앤커님도 여기 버스 네. 타서 함께 하시렵니까? 저는 뭐 약간 좀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이 버스에 유지은 전문가님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버스가 신혼차라고 합니다. 신혼여행 버스라고 하는데. 네, 거부하겠습니다. 안 유진 타시렵니까?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지현 전문가님이 요즘 공매도를 이제 반대한다고 나시면서 이 버스에 타실 계획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전문가님 같이 타실 건가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물론 신혼여행 안 가지만. 이렇게 브로맨스가. 네. 자, 그래서 이 버스를 타시고 진짜 굉장히 투어를 하고 계세요. 이 한투현 대표님이.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개인들에게도 공정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영원히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하면서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이게 세상에나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게임스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 기한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판 월스트리트 배츠 이 버스 타고 다니시는데 이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한투현이 2월 1일부터 3월 어제부터, 5일까지 공매도 폐지와 금융위원회 해체까지 주장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주축 금융위원인데 여기도 해체를 문구를 붙여가면서 여의도에서 광화문 일대를 왕복 운행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런 대단하고요. 이 혁혁명을 주장을 했어요. 이 혁명도 아니고 혁혁명. 대단히 강력한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공매도 리그를 해체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좀 좋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게임스탑이 중심이 됐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한투현이 밝혔는데 여기 공매도 잔량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을 먼저 셀트리온이 예전부터 진짜 10년 전부터 공매도 때문에 고생하는 셀트리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게임스탑처럼 그냥 세력을 모아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자, 그 밖에 HLB 주주연합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위에서 4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HLB도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한투현이 밝혔고요. 자, 그 밖에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이 공매도 잔고 상위 탑 5거든요. 자, 이것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2도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B2 신용잔고 역시 1위가 셀트리온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빚져서 셀트리온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매도를 치고 들어오면은 반대매매 당하죠. 그러면 개인들이 엄청난 이 피해가 심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매도 공방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를 해드렸듯이 한투현에서도 어제부터 공매도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또 환경이 다른 만큼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네, 물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는 환경이 다르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가 처음에 자본시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원래 예전에 없었는데 미국에서 원래 공매도 있었죠. 공매도 있었고 미국은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공매도 역사를 보시면은 100년 전부터 공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조선시대 일제식민지 그때였기 때문에
자본시장 자체가 있긴 했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없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없었죠. 근데 그때도 미국은 100년 전에도 다우지수 있었는데 그 당시 뭐 1929년 그때 대공황 때 제시 리버모어가 공매도를 통해서 1조를 벌었다. 1조 2조를 벌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공매도가 그 다음에 미국은 원래부터 활성화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본 주식시장이 이렇게 코스피가 생기면서 하면서 공매도도 같이 딸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증권시장이 약간 복사판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것만 복사해오면 되는데 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나쁜 것까지 다 복사해온 거예요. 붙여넣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누군가를 모방해서 롤모델 삼아서 하는 건 좋지만 이거 나쁜 것까지 다 악습까지 다 따라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아니 집은 없는 집을 팔 수는 없다. 그리고 땅도 없는 땅을 팔 수 없다. 근데 주식은 없는 주식을 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결국 시장 주체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한투현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미국의 게임스탑처럼 이 공매도 세력의 큰 손실이 한번 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게임스탑은 막 600%, 700% 올라가지고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봤죠. 예전보다 더 집단적으로 큰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표적이 되면은 영원히 찍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매도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진짜 너 한번 찍었어, 너는 죽인다 이런 심리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거대한 집단으로 큰 돈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이 공매도 세력, 이 부작용 반드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게임스탑발 반공매도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어제 거래일에는 조금 잠잠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어제부터 우리 시장에서는 또 반공매도 운동이 셀트리온의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LS 일렉트릭과 롯데케미칼입니다. 먼저 LS 일렉트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신진철망 펜스TV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두 분 잘 지내시죠? 조정은 끝나 보이고 지난 한 주 마음만 졸였던 것 같네요. 저는 포트폴리오 변경도 못하고 물타기도 못해서 평단도 못 낮췄네요. 제가 궁금한 종목은 LS 일렉트릭 상담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68,100원, 비중 10%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LS 일렉트릭 오늘 시가를 보니까요. 62,400원이었고요. 지금은 6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개명도 했는데 올라가야지. 개명도 했는데 올라가야지. 네. 개명이라는 게 이 회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네. 네, 그게 원래 LS 산전이었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통은 기업들이 회사가 잘 안 돌아가면 이름을 막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사 이름을 막 4번, 5번 이렇게 바꾸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회사가 뭔가 잘 안 돌아가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연루돼가지고 이미지 브랜드 재고 차원에서 바꾸는 건데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 LS 일렉트릭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왜 안 좋아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으려고 바꾼 게 아니라 네.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네. LS 산전 그러면 산전을 보다는 일렉트릭 하면은 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영어로 되는 게 이제 보다 해외 사람들이 해외 주식 투자자나 아니면 해외 기업들 바이어들이 좋게 보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뭐 그런 부정적인 사건에 크게 연루된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LS 그룹을 좀 좋게 보는 게 원래 LS 그룹이 LG 그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구시 가문이죠. 구시 가문인데 여기서 이제 선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간에 이렇게 재산 분배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삼성이나 현대는 엄청 싸워요.
그래서 뭐 형제의 난 뭐 이런 게 일어나는데 서로 싸우고 재산 분쟁 때문에. 근데 LG그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서로 이렇게 안 싸우고 신사답게 물러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걸 가질게 그러면서 LG에서 LS가 된 그렇게 깨끗한 신사적인 기업입니다. 그런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렉트릭 하면은 뭐 일렉트릭 쇼크 그러면서 이 전기 아시죠? 전기입니다. 전기, 그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관련 사업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과 아세안 등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뻗어 나가고 스마트 에너지 사업과 인프라 이런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가 이제 여기 3월 때 그때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그 뒤로 반등했다가 한번 굴곡 있고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저는 이 패턴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M자형 패턴이에요. M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M인데 요게 어느 정도 이게 왜 좋냐면요. 여기서 이제 지지선을 삼아 주거든요. 여기 바닥에. 근데 여기서 지지선도 약간 올라가는 이런 저점을 높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와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S 일렉트릭 정말 이 이미지도 괜찮고 여러 가지 또 전기차 부품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중국 경기 회복까지 되고 있으니까 자회사 실적도 회복되는 추세라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쭉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은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호재가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래프 역시도 M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만나는 완두콩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10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앵커님, 바른경지 파팅. 롯데케미칼 관심 있습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굉장히 댓글을 귀엽게 주셨는데요. 롯데케미칼 지금 시가를 보니까요. 26만 8,500원에 시작을 해서 28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빠지면 더 사버려. 빠지면 더 사버려. 네. 진짜 아까 파팅 해주셨는데 파이팅 넘치는 종목입니다. 이게 사실 뭐 변동성은 그렇게까지 큰 종목은 아닌데 네. 이게 왜 제가 빠지면 더 사버리라 그러면 이런 종목이 많지 않은데요. 일단 전통적인 화학 우량주예요. 그리고 빠지면 그래서 믿고 살 수 있고요. 사실 예전에 기름, 석유 관련해서는 S-오일이 대장주였어요. 근데 S-오일이 원래 고배당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렇게 막 7%, 8% 이렇게 주던 배당을 확 줄여가지고 지금 0.1%, 0.2% 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 롯데케미칼도 케미칼 화학주, 석유화학 관련된 건데 이 종목은 S-오일이 그렇게까지 줄였는데도 여전히 롯데케미칼은 배당을 2.5%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주 중에서는 상당히 주주 친화적이고 배당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는 진짜 그 수익이 잘 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석유화학주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괜찮고 저는 롯데그룹 중에서도 이 롯데케미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건축용 이거 스페셜티 소재를 EOA 생산 라인을 또 증설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일본 화학회사 JSR을 인수를 추진하는데요. 이 JSR이 또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게 반도체 공장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부문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고기능성 타이어 합성 고무 시장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JSR을 인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뭐 굉장히 이 빠지면은 사도 되는, 그러니까 빠지면 사도 된다는 게 더 사는 게 그만큼 안정적이고 절대 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가져가면 망하지만 않으면 사실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망하지만 이건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부채도 별로 없고 유보금도 많고 회사 수익도 꾸준히 나니까요.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요. 롯데케미칼 3월 이후로 꾸준히 올랐는데 괜찮은 추세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월봉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한번 큰 산을 이뤘다가 떨어졌다가 큰 산을 이뤘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3차
3차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3차 상승세 구조 패턴은 상당히 좋게 보고 여기가 이제 저점 지지선 삼아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뭐 지금 사셔도 나중에 떨어져도 추가로 매수하시면서 점차 물량을 모아나가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화학 우량주입니다. 지금 3차 상승세가 나타나 주고 있는데요.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도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탄력을 유지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